왜냐면 서울로 집중했던 이유가 80년대가 넘어가면서 주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교회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얘보다는 발달할 시기가 조금 더 늦죠. 그쵸? 그렇게 표를 볼 때 구별하시면 돼요. 네? 공이 있다니? 아, 왜 공을 쓰냐고? 선생님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명 사람들만 자기들이 공이 쓴다고 자부심을 느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명이 공인을 쓴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과천이 공이 쓴다는 걸 알아요. 과천도 공이에요. 과천은 아는데 광명은 몰라요. 선생님도 원래 과천은 공이 쓰는 줄 알고 있었는데 광명은 여기만 알았어요. 사실 광명 정도면 거의 뭐 서울이랑 붙어있잖아 완전히. 서울 사람들이 싫어해. 광명 좋아. 광명 좋아. 자, 다음.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들은 성장을 막 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물론 대도시는 성장을 하진 않아요. 이미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성장하는 데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겨울같은 동네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라고 표현하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인구 규모가 대부분 3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광명보다도 훨씬 더 작은 도시들이 대부분. 자,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이런 지방 중소도시도 몇 가지 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배운 거니까 볼게요.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광업이 발달했던 태백이나 문경 같은 동네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겠죠. 일단 탄광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인구가 특히 많이 감소하는 동네, 감소했던 동네. 심지어 몇몇 도시들은 이제 시에서 읍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어요. 인구가 5만 명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자, 그다음 자, 농업 평야 쪽에 있는 도시는 인구가 서서히 줄어드는, 늘진 않고, 그러니까 저것 같은 동네는 인구가 확 줄진 않아요. 근데 인구가 꾸역꾸역 계속 줄고 있는 동네. 얘보다는 좀 천천히 줄었겠죠. 자, 그 다음 지방에 있지만 그래도 인구가 조금씩 느는 도시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도시냐면 관광업이 발달한 동네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경주나 또는 제주 같은 동네는 약간씩 인구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뭐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2페이지에 표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1960년대부터 80년대, 2000년대에 걸친 우리나라 인구 순서대로 도시를 배열한 거예요. 자,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60년대에는 10위 안에 있다가 2000년이 되면서 사라진 도시들이 있어요. 자, 그런 도시들은 당연히 지방의 중소도시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목포 찾아봐요, 목포. 목포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다지? 색깔이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게 60년대고 가운데 게 80년이고 제일 위에 게 2000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가 늘었을 거 아니야. 제일 밑에 게 60년, 가운데 게 80년, 제일 위에 게 2000년.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1960년대에는 결과시 판단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선생님 말했었죠. 일제시대 때 굉장히 크게 성장했었다고. 그런데 2000년이 되니까 수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죠. 바로 지방의 중소도시는 점점 인구 규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들이 더 빨리 성장하니까 점점 밀리는 거죠. 대표적인 동네 목포. 자, 그다음 2000년대가 되면 울산이라든지 또는 성남 같은 또는 부천 같은 동네가 치고 올라오죠. 자, 이런 도시의 특징은 울산이나 성남은 공업도시고 물론 성남은 위성도시이기도 해요. 그다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위성도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도시들은 위성도시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신흥 공업도시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의 도시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정리.
자, 나 62페이지까지만 할게요. 62페이지까지만. 자, 우리가 도시 내부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다 별표 한 3개 정도 해주세요. 우리 1학년 때도 아마 중요하다고 배웠을 텐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자, 좀 이따 또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그냥 도시 안에 어떤 특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데는 여기에 만약에 상업이 있다. 상업 물건을 하는 곳이 있다. 근데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어요. 또 그 곳곳에 공장 같은 것들도 군데군데 섞여 있고. 왜냐면 땅값도 뭐 크게 중심지나 경주랑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도시 규모가 커 기능과 주거 기능과 농업 기능이 서로 다른 곳에 주로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뭐 서울을 예를 들면 좋겠지만 뭐 서울보다도 광명 예를 들자면 자, 우리는 이가 있는 광명 육동은 광명의 변두리 쪽이죠. 수차파도 이제 논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 우리 여기는 광명 육동은 광명의 변두리예요. 주로 뭐가 있냐면 주변에 주택가밖에 없잖아. 자, 상업지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월급이 있긴 하지만 그걸 뭐 상업지라는 건 그렇고. 그에 비해서 여기 광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산동에 가면 상업지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곳과 달리 정말 큰 곳들만 상업 일어나는 곳들만 잔뜩 모여있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소화동에 가면은 공장들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소화동에 공장들 많잖아. 자, 그래서 도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막 섞여있던 것들이 서로 분리가 되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게 돼요. 이걸 지역 분화라고 불러요. 이 과정과 그 원인들 그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개념도 아니니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